2021년에 추가로 늘어나는 자본 스탁은 90이 됩니다. 그러면 22년의 자본 스탁은 21년의 자본 스탁 1100에서 한 해 동안 늘어난 자본 스탁 90을 더하면 돼요. 그래서 2022년의 자본 스탁은 1100에다가 90을 더해서 1190이 되겠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22년의 자본 스탁은 22년 초의 자본 스탁은 1190이었고 투자는 200, 감가상각은 1190의 10%인 119만큼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순투자, 그러니까 순수하게 늘어난 넷 인베스트먼트라고 합니다. 투자 마이너스 감가상각을 우리가 보통 넷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요. 여하튼 투자 마이너스 감가상각만큼 새롭게 자본 스탁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얼마만큼 늘어나냐면 둘의 차이는 81입니다. 그래서 22년 한 해 동안 증가하는 자본 스탁의 크기는 81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2023년 초의 자본 스탁은 그래서 전년도의 자본 스탁에다가 새롭게 늘어난 자본 스탁의 크기 81을 더해서 1271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 기간도 우리가 똑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보시면 이런 방식으로 자본 스탁이 변화해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솔로우 성장 모형의 이제 이퀘이션들을 우리가 다 사실 살펴봤어요.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봤던 것은 생산함수입니다. 컵 더글라스 생산함수의 양변을 인구로 나누어서 이렇게 1인당 변수로 바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생산 측면에서의 GDP가 지출 측면에서의 GDP와 같다.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resource constraint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생산한 것이 Y인데 그 중에 일부는 소비하고 그 중에 일부는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와 투자의 합이 생산한 것을 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resource constraint를 우리가 1인당 변수로 표현한 것이 두 번째 식이고요. 자, 세 번째 식은 항상 생산한 것의 일정 비율을 우리가 투자한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1인당 변수로 표현한 것이 식 3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자본 축적의 law of motion 운동 법칙을 봤어요. 그래서 다음 기 초의 자본 스탁의 크기는 이번 기 초의 자본 스탁의 크기에다가 한 기간 동안 새롭게 이루어진 투자, 바로 예죠. 투자 마이너스 감가상각, 이것이 바로 다음 기 초에 자본 스탁이 된다. 이런 식으로 자본 스탁은 계속해서 변화해 가는 거죠. 그래서 네 개의 식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이 식을 간단하게 하나의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어떤 이제 이 모형을 어떻게 우리가 핸들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자본 스탁의 자본 축적의 운동 법칙, 로우 오브 모션부터 한번 보죠. 우리가 앞에서 간단한 이그젬플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를 어느 정도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서는 숫자를 우리가 보지는 않고 어떤 메커니즘으로 자본 스탁이 변화해 가는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일정한 값을 갖게 되는지를 이제 보도록 할 거예요. 자, K 프라임 마이너스 K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냥 한 기간 동안 자본 스탁이 얼마만큼 변화했는가를 그냥 식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한 기간 동안 늘어난 1인당 자본 스탁의 크기, 자본 스탁의 양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 그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한 기간 동안 이루어진 투자에서 감가상각을 뺀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net investment 혹은 순투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기간 동안 늘어나는 자본 스탁의 크기, 한 기간 동안 변화하는 1인당 자본 스탁의 크기는 결국 1인당 투자 마이너스 감가상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게 바로 자본 축적의 운동 법칙입니다. 자, 먼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 경우는 투자가 감가상각보다 큰 경우예요. 자, 투자가 감가상각보다 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수조에 이렇게 배스톱에 물이 있었는데 새로 부은 물이 I고요. 빠져나간 물이 델타 K잖아요. 자, 새로 들어간 물의 양이 빠져나간 물의 양보다 더 크다면 수조의 물은 늘어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net investment가 투자 마이너스 감가상각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바로 이 얘기고요. 그렇다면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자본 스탁은 1인당 자본 스탁은 증가해야 됩니다. 저 위에 첫 번째 식에서 우변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바로 K 프라임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다는 얘기고요. 이걸 또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K 프라임은 K보다 크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올해 초에 1인당 자본 스탁보다 내년 초에 1인당 자본 스탁이 크다. 그래서 이 수조의 물은 오늘 아침에 수조의 물보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수조의 물이 더 불어 있겠죠. 증가해 있을 것입니다. 그 뜻이고요. 자본 스탁은 증가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투자보다 감가상각이 작을 수 있습니다. 자, 수조에 물이 있어요. 물을 부었는데 빠져나간 물만큼 붓지를 못했어요. 빠져나간 물이 새로 넣은 추가한 물보다 더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수조의 물은 줄어들겠죠, 그렇죠? 자, 투자가 감가상각보다 작다면 우리가 이걸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자, 첫 번째 식 보세요. 만약에 I-델타 K가 그러니까 투자가 감가상각보다 작다면 그렇다면 자본 스탁의 증가분인 K 프라임 마이너스 K도 0보다 작겠죠. 그래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net investment가 0보다 작다면 당연히 자본 스탁의 증가분은 0보다 작을 것이고요.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K 프라임은 K보다 작을 거예요. 새로 부은 물의 양보다 빠져나간 물의 양이 더 많다면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수조의 물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K 프라임은 K보다 작아집니다. 다시 말하면 자본 스탁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활동에 투입되는 자본 스탁이 만일 우리가 감가상각 되는 것만큼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투자가 감가상각보다 적다면 경제 전체의 자본 스탁은 줄어들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투자와 감가상각이 같은 경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해 동안 투자가 발생을 할 텐데 그 투자의 크기가 감가상각된 자본의 크기와 동일할 경우, 그러니까 유지보수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가 한 해 동안 이제 도로를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 도로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뭐 눈이 와서 염화칼슘을 뿌리기도 하고 뭐 무거운 중장비 이런 차량들이 지나가게 되면 도로가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파손이 되잖아요. 염화칼슘 같은 거 이제 한번 쫙 뿌리고 나면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 사실 도로가 막 갈라지고 깨지고 막 그렇게 됩니다. 도로가 약해집니다. 물러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뭐 도로공사 이런 곳에서 이제 다시 유지 보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이제 겨울이 될 즈음 되면 1년 전과 도로 상태가 이렇게 비슷한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보통은 도로 상태가 더 나빠지지만 우리가 만약에 유지 보수를 잘 한다면 도로 상태가 1년 전이랑 얼추 이제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한 해 동안 이제 도로 관리에 비용을 들였을 텐데 그게 바로 투자고요. 그리고 한 해 동안 도로가 마모되거나 부서지거나 망가지거나 노후화되었을 텐데 그걸 이제 우리가 감가상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와 감가상각이 같다면 도로 상태는 계속 일정해지는 거예요. 수조의 물도 마찬가지겠죠. 수조의 물도 빠져나가는 물의 양만큼 정확히 여기에 부어 넣어준다면 그러면 오늘 아침에 물의 양과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물의 양은 똑같겠죠. 그래서 이 오른쪽 첫 번째 식의 오른쪽에 I-델타 K가 0과 같다면 당연히 K 프라임 마이너스 K도 0이 되는 것이고요. 그 뜻은 뭐냐면 자본 스탁이 올해 초와 내년 초가 똑같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와 감가상각이 같다면 그렇다면 자본 스탁은 일정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실 이건 좀 중요한 개념이어서요. 여기다 제가 적어 놓겠습니다. 투자와 1인당입니다. 다 투자와 감가상각이 같다면 자본 스탁은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